동해안의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2년 연속 러시아 조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국고 보조 사업이 도리어 지방 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숨진 경주의 경찰관을 기리는 흉상이 오늘 경주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의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올해도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어획고가 시원치 않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걱정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 조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1년. 우리 여장의 오징어 자원이 줄어 러시아에 비싼 입어료를 내고 연해주 앞바다에서 16년째 조업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2012년 6천여 톤까지 늘었지만 2014년부터 2년 연속 3분의 1 수준인 2천여 톤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할당받은 어획량, 즉 쿼터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쿼터 소진율이 최고 87%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감소해 최근엔 50%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톤당 103달러의 입어료를 미리 내기 때문에 지난해 3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입어료도 많이 내고 지금 고기가 안 나니까 결국은 뭐 생산성이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어획량이 급격히 준 것은 북한 수역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수년째 러시아 어장에서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들은 쌍끌이 해가지고 끄니까 뭐 아버지, 엄마, 할매, 손자, 며느리가 다 들어가는 바이라. 그러거나 뭐 실을 말르는 그런 작업을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라. 그러나 러시아 조업은 한번 중단하면 재개하기 어려워 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조업하기로 했습니다. 선당 규모는 지난해 66척에서 43척으로 쿼터도 4,500톤에서 3,500톤으로 줄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러시아 조업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을 개척해야 하는 건 아닌지 오징어 체납기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가 난 구간인 양남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6월 30일에 완전 개통됩니다. 남포항 나들목에서 울산 나들목까지 거리는 53.7km로 제한 속도 100km로 달릴 경우 32분이 걸리고 통행료는 3,400원입니다.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포항에서 울산까지 바로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포항에서 부산 해운대까지도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산업은 물론 관광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늘 중앙아트홀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인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포항공단 입주업체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투자촉진추진위원회 소속 기관단체 등이 참여해 지역 경제 회복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이 이어졌습니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와 남빈 사거리 등 시내 중심가를 돌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영덕군이 국고 보조 사업이라며 조아라 받았다가 도리어 재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 복원 사업과 휴게소, 대개 활화센터 등 어느 것 하나 수익을 내기는커녕 유지 관리조차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마무리됐어야 할 문산호 복원 사업. 파도의 위력을 얕잡아 봤다가 선체 뒤쪽이 휘어져 300억 원짜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파제 보강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준공되더라도 운영비가 연간 10억 원 정도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노을성 파도 때문에 피로 하중으로 인해서 내부에 이제 약간 휘면 현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55억 원을 들여 만든 사랑해요 휴게소. 농수 특산물을 판매하려고 농업기술센터가 지었지만 외지 농산물도 있고 농산물과 관계없는 분재 판매장이 매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게 화러타운. 7층짜리 수산물 판매장인데 수익성이 떨어져 최근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까지 넣었습니다. 축산면의 해양체험장, 어촌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연간 800만 원을 받고 지역 청년 단체에 임대해
펜션과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면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수산물 매장 한 곳을 제외하고 문을 닫았고 관광 안내소는 잡동사니 창고로 사용됩니다. 이 같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작년에 30여억 원이 들었습니다. 행정직이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발주하거나 농업기술센터나 새마을경제과 공무원이 중구난방으로 유통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업이나 숙박, 판매장을 추진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앞뒤 재지 않고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국비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공짜 좋아하다가는 우리 어려움만 자꾸 당하고. 영덕군은 이제 와서 10년이 지난 시설은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국비가 욕심이 나서 유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영덕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임 군수가 저질렀다거나 퇴임한 선배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안일한 자세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철강 공급 과잉 속에 미국 등이 반덤핑 정책 등 보호무역을 강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공급 과잉 속에 각국이 반덤핑 정책 등 자국 보호 산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강화와 무역 구제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고 열연과 냉영 간판, 후판 등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의 경찰관이 10대 장애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경찰의 날이어서 안타까움이 더했는데요. 오늘 고인을 기리는 흉상이 경주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장미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길 한가운데 처진 폴리스라인. 경주 내동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 57살 고 이기태 경감은 이곳에서 10대 장애인 김모근을 구하려다 화물열차에 치여 함께 숨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고인의 흉상이 경주의 관문인 경주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가 남긴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과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높이 2m, 폭 45cm 크기의 흉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히링크 흉상을 만든 김영태 작가가 제작했습니다. 흉상에는 사고 경위와 동료 경찰관이 직접 지은 추모시가 새겨졌습니다. 살신성인의 참 경찰상 보여주고 높은 하늘 71번째 별이 되어 서랍을 곳곳을 비추는 그대여. 한국철도공사는 고인이 열차 사고로 순직한 것을 기려 제작 비용 5천만 원을 경북경찰청과 함께 부담하고 철도 역사인 경주역에 흉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막식에는 유족들도 참석해 주의를 숙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관으로 여기 이 자리에 늘 계시면서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 이기태 경감은 경주 출신으로 지난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임관한 뒤 33년 동안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순직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국내 원전의 특수경비원 불법 파견과 관련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한수원이 월성과 고리 등 4개 원전의 경비 보안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600여 명을 도급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면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파견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83살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시게 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3살 박모 할머니. 대구 고법은 피고인 박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박할머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원짜리 화투를 치다 다퉜다는 검찰 측이 제기한 범행 동기가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50분간 구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옷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나온 것은 2심에서도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꼽혔습니다. 또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은 물론 일반 상식과 경험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범행 동기 등이 불분명하고 DNA 등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과정에서 박할머니 가족들이 말도 안 된다며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박할머니 변호인 측은 아직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경북관광공사는 오늘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관광 자원박람회에 참가해 유커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북 북부권의 전통과 자연을 주제로 한 홍보 부스가 운영되며 현지 여행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광객 모객 활동에 나섭니다.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안동과 영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북부 지역 11개 시군이 지난 2006년 결성한 것으로 공동으로 북부권의 관광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늘 여성 인력의 산업 현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여학생 기술 사업 현장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포항 동성고와 이동고 여학생 22명이 참여해 세포 활용 효능 검증 연구와 실험 동물 해부 실습, 첨단 분석 장비 활용 등의 체험을 했고 포항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여성 연구원과 진로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는 오늘 오후 1시 반 5층 컨벤션홀에서 2016년도 통합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과 디자인 교육 등 모두 10가지 사업을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성과물을 전시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 절차를 즉석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3도, 경주 27도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강한 햇살에 더운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강한 햇살이 좋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전국의 기온이 높게 치솟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내일 20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오늘보다도 조금 낮은 기온인데요. 더위가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등 산불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입니다. 소만에는 꼭 먹어야 하는 별식이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냉이국과 죽순입니다. 냉이는 소만이 지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먹지 못하고요. 대나무는 새로 솟는 죽순에 그 영양분을 모두 쏟는다고 해서 영양분 덩어리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 제철 음식으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 15도, 경주 9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0도, 포항 23도, 경주 27도입니다. 울릉도, 독도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입니다. 내일 동해 남부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동해 중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3년부터 3년 반 동안 공석이었던 포항시립연극단의 상임연출가를 공개 모집을 통해 김지용 씨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지용 상임연출가는 3차례나 부산연극제 연출상을 수상했고 40살의 젊은 나이에도 24편의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지용 연출관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단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정기 공연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포항구장에만 오면 마운드는 안정감을 되찾고 타선은 폭발해 포항구장 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제 한화를 13대 2로 물리치는 등 올해 포항에서 2연승을 거뒀고 지금까지 포항구장 성적은 28승 6패, 승률은 무려 8할 2푼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야구장에서 이렇게 성적이 좋다 보니 삼성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선 올해 포항에 배정된 6경기를 내년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조금 전 저녁 6시 반부터 포항 야구장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주중 3연전 수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경상권 교육기부 지역센터 운영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교육 자원을 지역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동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기부가 가능한 지역 은퇴 교사를 학교와 직접 연결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온이 오르면서 해안가 어항을 찾는 행락객과 낚시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행락객들의 음주 후 어항 출입과 낚시객의 산발이 추락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어항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4억 원을 들여 안전 난간과 안내 표지판, 그리고 참화기 시설 등을 설치했지만 해안선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설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